안녕하세요. 이제 맞습니다. 행복나눔 안녕하세요. 인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진다면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가족이 몽땅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을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함께 두루빅 가정문화원을 이제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AI 시대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 뭣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동기부여를 위한 핑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지수를 보면 너무너무 난감하죠. 이것은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가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여기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 월등히 아니라 너무 낮아서 행복지수는 너무 낮은 나라에 속해요. 이게 왜 이리 됐을까요? 그동안에 우리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반증이죠. 그럼 우리가 늘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SDSN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본 일이 있었는데 맨 아래줄 한번 보시면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라면 노인이 되었어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과업 중심으로 키우잖아요.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몰아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 어른이 되었어도 노인이 되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할 때, 가르칠 때 우선순위를 이렇게 과업보다는 걔들이 마음을 살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잖아요. 2015년 이제 겨울에 이것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것은 어떤 반성에서 시작됐을까요? 그동안 우리 인성교육이 너무 잘못됐다. 이러한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기대하고 행복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이라는 강제잖아요. 법으로 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그 좌절감에서 이렇게 빠져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나눔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행복나눔 인류가 우리 감사 불씨를 정말 열심히 이렇게 나르고 지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6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팁을 나누어 볼 텐데요. 그 이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힘 첫 번째는요, 개인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 윈프리를 이제 제가 사례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로 참으로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슈퍼우먼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인터뷰를 당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리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슈퍼우먼으로 우뚝 서게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요. 매일이라도 짧게라도 감사를 쓰게 되면은 정말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바로 감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어요. 지금 이것은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감사가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얼어붙었던 그런 관계를 아주 치유해주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친구가 이제 늦둥이를 두었는데요. 고등학교 이놈이 들어가면서부터 아빠하고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밥도 안 먹고 뭐 그냥 아빠하고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둥이에서 정말 귀엽게 키웠는데 너무 내 친구가 속이 상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인생, 이제 너는 선생이니까 내 고민 좀 들어보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인데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갈등이 있으면은 감사 카드 같은 걸 또는 백감사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니에게서 그 감사를 찾아서 매일 몇 개씩 예쁜 종이에 써서 줘. 카드를 이제 문방구에 사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친구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 새끼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1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걔한테 감사를 써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니가 장애야 아니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건 그렇지. 또 미니가 불량배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런 거 없잖아. 그래, 그건 그래. 그런 걸 너가 가만히 찾아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한 일주일쯤 있다 전화 왔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아유, 이 새끼 이거 그냥 한 볼째 올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친구는 마음을 아주 다해서 정성껏 감사를 써서 주는데 얘가 그들도 보질 않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미니가 읽을 수 있는 부부가 한번 잘 의논해봐라. 하여튼 그냥 불평, 불만, 뭐 푸념 이런 거 한바탕 쏟아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선생이 성공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민희하고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야,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해서 그 해결을 했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민희가 용돈을 받는 날인데 애가 아침에 가면서 엄마 용돈 그러니까 그 민희 엄마가 민아 잠깐 1분만 나에게 시간 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민아 여기 한번 봐.
아빠가 한 달 동안 너에게 감사한 것을 정말 정성껏 썼는데 너가 이거 쳐다도 안 보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살 맛이 안 난다고 한다. 아빠하고 무엇 때문에 너가 그렇게 얽혔는지는 모르지만은 엄마는 알잖아. 아빠가 너를 참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엄마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오늘 시간 바쁘니까 가고 오늘 집에 돌아오면 너 책상 위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봐. 이것이 이제 용돈을 주는 조건이라면 조건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애는 민이는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걸 읽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 토요일 날 이제 부부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앉아 있으면 이 민이가 나와서 같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토요일 날 나왔더래요. 나와가지고 앉아서 저엄마보고 밥 달라고 이제 밥을 먹고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 예, 아빠를 툭 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목욕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기뻤어 내 친구가. 야 너하고 목욕 간 지가 몇 년은 된 것 같다. 좋아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목욕탕을 갔답니다. 가서 뭐 냉탕 옹탕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등도 밀어주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 이놈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야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렇게 덕담도 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예 오늘 아빠는 너무 기분 좋다. 저녁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가자. 그랬더니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둘이가 짜장면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잘 보내고 대학도 잘 나오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감사가 얼어붙었던 이런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를 정말 잘 풀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감사의 세 번째 그 위력은 제가 이제 경험한 거니까 예 정말로 예 불행했던 또는 불행할 뻔했던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의 연속이지만은 잘 선택하면은 예 결과가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저는 제 평생에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도 중학교 친구예요. 저하고도 잘 지냈는데 그 이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해서 PF 자금을 이제 만들어 지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잘 몰랐죠. 어찌됐든 고민을 했어요. 남들이 다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또 우정은 또 무시할 수가 없고 막 갈등하다가 이제 더러운 우정 때문에 어찌됐든 예, 그 친구에게 이제 연대보증을 써줬는데 이게 이제 결국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달리가 어느 날 그냥 등산화발로 들어와서 문 닫다고 들어와서 막 실은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때 제가 너무너무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제가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지만 이제 저는 어찌됐든 학교에 출근하면은 또 그 일을 좀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써왔기 때문에 매일 감사를 쓰면서 우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계속 쓴 거예요. 한 일주일 쓰니까 그 구렁텅이에서 저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안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울기도 하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고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저를 향한 눈빛.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쌀쌀맞고 함께
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내를 이렇게 좀 어떻게 나처럼 좀 낫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요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내에게 그 감사를 써서 백감사를 써서 준 것을 감사나눔 신문사에서 이제 실어준 건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백감사를 써서 두루마리로 쫙 말아서 그 다음에 예쁜 리본을 묶어서 제가 집에 갖고 와서 그날 저녁에 안 주고 뒷날 출근하면서 제 아내에게 그랬죠. 여보, 내 출근하고 나면 읽어봐. 그건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뭐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면피용으로 전략상 이 아내에게 이걸 써줬다 생각하면은 아내가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어주면서 아내가 들어와 보래요. 들어갔더니 제 책상 위에 그 백감사를 펼쳐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여자예요? 아, 그 말에 그냥 안도감이 확, 들면서 아내를 확 끌어안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1차로 저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아내가, 요번에 이제 제가 써준 백감사고요. 일주일쯤 있다 아내가 저에게 이제 백감사를 써줬어요.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백감사까지 써주니까 너무 고마웠죠. 여기 이제 아내가 저에게 써준 거고요. 네. 요 장면은 뭐냐면은,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아내가 그날 비워놓으라 그래서 마치고는 그날 비워놨는데 저하고 같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여의도 KBS 공개홀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니까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7080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음악으로 엄청 고조가 됐는데 인서 이전에 있는 게 있는데 연결해야 돼.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아니. 잠깐만요. 좀 잡음이 들려요. 그리고 누가 주석 기능으로 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이게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조가 됐을 때 꽃다발던 한 남자가 그 무대 위에 나타나더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더니 제 앞에 딱 와서 무릎을 꿇고 딱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이제 아내가 우리 사연을 거기 이제 PD에게 적어 보내니까 그 담당자들이 읽어보고 우리 사연을 채택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백송이 장미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제가 요건 이제 백송이 장미를 받고 아내를 좀 같이 안아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격석 인터뷰를 해서 같이 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에게는 제가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들, 딸들도. 근데 아들, 딸들하고는 이제 평소에 뭐 이렇게 기념할 일이 있으면 제가 감사를 이제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큰애는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보내줍니다. 하나 읽어보면은 힘든 일이 닥쳤어도 가족과 학교를 놓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가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들을 믿어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저에게 간단하게 이제 오감사에 대한 답을 주죠. 이것은 제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환갑날 60일 감사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이 마지막 60일 감사는 언제 봐도 먹먹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빠, 내 아빠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아빠가 살아있다는 게 매일 못 보더라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아빠. 그 다음 밑에 또 이런 걸 붙여놨어요. 아빠를 꽉 잡고 놓지 않고 긴 세월 잘 살아준 엄마도 감사하고 사랑해. 이렇게 적어놨어요. 엄마가 혹시 아빠를 버릴까봐 이제 걱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것들이죠. 이제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렁에 빠진 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복구시키는 그런 큰 위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겪은 거니까 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 감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을 이제 공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가정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6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팁인데요. 이제 우리 가정도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라 이제 그 경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경영, 뭐 학교 경영, 국가 경영 그러면은 경영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실천을 해서 나중에 또 피드백도 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이것을 이제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만든 우리 집안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배움과 감사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섬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배워서 섬기는 삶, 감사로 행복한 삶. 배감 1115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 구호예요. 이 구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루에 이제 배움이 있는 가정이네, 즐기는 가정이라 해야 되니까 20페이지 이상은 책을 읽자.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톡을 보내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잘하고 있는 매일 오감사를 쓰자 이거예요. 이것이 생활화하기 위한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요. 가운데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깃발이 우리 그 가족 깃발이에요. 가정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냥 이걸 제작을 하니까 돈이 25,000원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싸요. 그리고 뭐 휴대하기가 좋아서 가족 행사를 할 때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행사 처음이든 그 다음에 뭐 중간이든 마지막에 펼치고 기념사진을 이제 찍으면 되는데, 요거는 그 애 생일 때 우리 이 녀석 생일 때 손주 생일 때 이제 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마지막에 얘가 이걸 깃발을 들고 찍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친구하고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깃발 태극기가 있잖아. 네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교 깃발 교기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 깃발이야. 그랬더니 얘가 또 물어요. 여기 있는 이 무늬는 뭐고 밑에 배움, 성경, 감사는 뭐예요?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가운데 문양은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집안에도 전부 다 인터넷 족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각 집안의 로고가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합천 2가 집안의 이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각자 가족끼리 의논해서 이제 가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것을 즐기고 남을 정성껏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 집안의 우리 집안 사람들 다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써놓은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치관, 우리 집안은 또 어떤 집안이고 그 집안을 각자 강조해서 막 분열시키기보다는 집안의 그 경영 철학 중심으로 아이들의 교육적인 기능을 여기에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이런 그 운동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참 좋겠다. 우리가 뭐 각 가정에 가면은
가훈이 액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생활 속에 활용되는 그런 우리 가훈 이런 것으로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인연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그 집안의 가족 헌장 만드는 일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 집안의 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남을 위해서 소통하는 사람이 되자 나를 위해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감사든 사랑이든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가족은 이렇게 정했네요. 그래서 남, 나, 일, 그 다음에 가족, 효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각 가정에 감사가 있는 문화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글 문자의 될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사실은 약속된 기호지만은 생각한 것을 여러 사람이 약속한 기호잖아요. 그런데 이 문의 글의 뿌리는 생각입니다. 그죠?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문화를 갖고 있으면 가정에 그냥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 읽는 문화를 갖고 있으면 걔는 책 읽기를 즐겨하고 나이가 들어도 책을 손에 잘 놓지 않고 늘 책을 읽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힘들이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지만은 이제 이 문화로 만들어지면 그냥 그 속에 빠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는 학교에 이러한 감사 문화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 6년 동안 감사 문화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6년 있다 건져내서 중학교 올려보는 걔들은 감사가 몸에 밴 생활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감사가 이런 위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가족 감사 기록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이가 먼저 한 줄 썼네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한 줄 쓰고 뭐 아빠가 한 줄 쓰고 여기는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집 같아요. 우리 학교는 1학년, 2학년은 이 가족 감사 기록장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도록 했어요. 근데 1, 2학년 학부모는 말도 잘 듣잖아요. 그리고 1, 2학년은 나름대로 2년 동안만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 동안 좋은 가정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좋은 문화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제 넘지만 학교가 2년 동안은 간섭을 해요. 남의 가정사에. 우리 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은 여기면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검사해줘.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가지고 검사해주고 그리고 멘트도 써줘요. 이렇게.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니까 그 감사로 물든 가정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거는 일종의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감사가 있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공책에다가 한 줄씩 감사 쓰기를 실천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활용하고 계시겠지만은 백감사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거는 7월 15일이 제 이제 그 아들 생일인데 그 아들에게 제 아빠, 엄마 둘이서 사실 쓴 거예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7월 15일이 되면 줄 걸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감사로 물든 가정이면 아이들이 별 탈이 없다.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 읽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했던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실을 책 읽는 공간으로. 근데 지금 이제 가운데 위에 보면 이 집은 그냥 서재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탁자 하나 놓아두고
거기에 한 주 동안에 엄마가 읽을 책, 아빠가 읽을 책, 아이들이 읽을 책을 그냥 얹어만 놓으면 돼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네 사람 뭐 하여튼 식구대로 모여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탁자면 되거든요. 어떤 때는 혼자 읽을 수도 있고요. 넷이 읽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번거로우면 그냥 식탁을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호모 아카데미쿠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인간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이 벌써 2년 전 거는 1년 전 거만 해도 그냥 필요 없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뒤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보면은 어떤 어른들은 책 읽기를 나이 들어도 즐겨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딱 대학 졸업하면 책하고 담자는 어른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렸을 때 책 읽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책 읽는 시간이야 아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준다든지 또는 야 같이 책 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책 읽는 가정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엄마가 읽고 또는 아빠도 읽고 애들이 궁금하면 엄마 무슨 책 읽어? 이런 책 읽어. 아이들 보고 책 읽은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족회의를 이야기하겠지만 가족회의 때 책 읽기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 주에 읽을 책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읽기는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게 되면은 이 거실이 책 읽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식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그것보다는 생각이 우리 집 거실은 책 읽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책 읽는 가정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엄마나 아빠가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 왜 그게 좋아?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이때만큼은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책을 읽어서 도움도 되지만 제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자, 네 번째 격려가 있는 가정문화입니다. 격려는 영어로는 encouragement거든요. 이는 집어넣는다는 거고 encouragement는 용기잖아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격려인데 그런 점에서 격려와 칭찬은 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아침에 애들 등교시킬 때 좀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 담은 눈빛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에 오게 되죠. 그럼 하루가 즐거워요. 집에 들어가도 그렇게 맞아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격려를 어떻게 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 말을 하면 걔가 격려라고 하는 거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이 또는 행동이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격려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격려하는 방법은요. 우선 우리 아이의 행동을 잘 보고 이게 꼭 아이라고 생각할 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팩트를. 쉬는 날인데 이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행동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오늘 학교도 안 가는 날인데 일찍 일어났구나. 요거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격려하는 말을 얹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이렇게 탁 한마디 쳐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음 쉬는 날도 좀 일찍 일어날 확률이 있겠죠. 그죠? 더 높겠죠. 이것이 격려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5점 올라서 90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 나 5점 올랐어 국어. 그리고 90점 받았어. 그런 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이렇게 얘기해요. 5점이나 올랐어. 90점 받았다고. 야, 너 기쁘겠다. 엄마도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있었던 일 더하기 격려하는 말 살짝 얹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는 격려의 달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격려의 달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명령, 지적,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또 비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아이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잘하는 그런 이제 부모, 그러한 또 선생님이 되고, 친구 간에는 또 그런 친구가 되고, 부부 간에는 또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예,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있는 웃음 게시판이에요. 웃음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학년에서 활용하는 게시판인데, 예, 일반 차례가 되면은 예,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과제를 줘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해하면서 막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이제 톡으로 보내면 동학년 선생님이 모여서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작품을 12편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 붙여줘요. 쉬는 시간마다 얘들은 거기 와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옆반 친구도 데리고 와서 막 봐요. 야, 이 나야. 이렇게. 예. 예. 한동안은 이제 인기 폭발입니다. 이 게시판이.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웃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행복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이 애들이 느끼지만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웃음에 대해서 웃음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또 연습을 시켜서 얘들이 어디에서나 활짝 웃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만 해당될까요? 네. 우리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침울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이 침울해지잖아요. 거울 효과예요. 그죠?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해도 아주 농담도 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또 주변을 환하게 하는 친구 있잖아요. 예, 그건 웃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웃음의 가치를 알고 계속 웃음을 연습시키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운영하는 게시판인데 아주 우리 학교에서 인기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가정에서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회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역량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은, 첫째가 조화로운 소통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 여기서 비판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을 비판한다, 비평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new way, 새로운 방법, 그 다음에 another way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이 이 비판적인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 창의력은 너무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4가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학자들도 동의하는 거고. 자, 이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꼽았어요. 그랬는데 이 엄지손가락 이걸 딱 감싸주면은 주먹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부족하면은 이것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뜸이 바로 인성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 그러면 학부모들도
에이, 좀 식상해하죠. 예, 공부 잘하는 방법 강의가 있고 아이들 품성을 잘 기르는 강의가 있다고 하면은 100명 학부모 중에서 99명은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만드는 그 강의 들으러 가요. 그만큼 인성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공부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행복지수, 청소년 행복지수,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가족회의로 돌아갈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 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 5가지 역량을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가족회의를 하면은, 예, 안건이 됐건 의제가 됐건 그거를 놓고 계급장 떼고 이제 엄마 아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그냥 같은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의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내잖아요. 각자 아이디어 소통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갈 텐데 그 장소를 정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만약 그런 것이 가족 회의의 그런 안건이었다면 그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너는 각자 또 가족끼리 할 일을 나누잖아요. 협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좀 더 나은 우리 가족 여행이 되기 위해서 또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최선의 가족 여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 비판적 사고력 또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이 속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의 그 역량, 의견을 교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 회의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가족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학부모 자담회가 열렸을 때 우리 집은 가족회의 하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몇 개만 해놓은 거예요. 투정하던 말하던 아이들이 태도가 바뀌고 의견을 자신 있게 밝히게 되더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이제 형제도 있었는데 진학 문제, 욕구 불만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사전에 이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해요. 칭찬 타임이 있어요. 아빠를 칭찬합니다. 엄마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아빠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구들이 다 아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회의 때. 그러면서 아빠가 업이 돼서 가족들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독서 코너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족들이 이제 요거는 한 주에 한 번 가족회의 있을 때 이야기고요. 한 달에 한 번 가정도 있고 이거는 그 시간 정하는 건 각 가정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이번 주 독서니까 이거는 매주 하고 있는 집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을 읽고 또는 책의 어디 부분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족에게 다소 강압적이었던 아빠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가족과 소통이 잘 되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요거는 그 제가 우리 이 집 각자의 그 라이프 플랜을 한번 제가 받아서 정리해 본 거예요. 우리 이제 큰애도 따로 나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애는 또 아직도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서 제가 취합한 거 이걸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얘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톡 보내는 건데 그런데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눠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o! Stupid! Go to your room right now! What are you teaching your child? No! Fine, stupid. Children see, children learn. Bud, color on paper, not the wall. Let's clean this up. I'll get you some, okay? Your actions become their actions. Here, draw on your own paper. Learn to guide your child in a positive way at childrenseechildrenlearn.ca.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신 이제 그 동영상일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아이들은 가르쳐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뭐 도덕도 가르쳐 윤리도 가르쳤지만은 애들의 인성을 놓쳤잖아요. 근데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나 사회 어른들이 모범을 보였다면은 애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저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안내해드린 6가지 팁을 이제 가정 경영에 한번 접목을 해보셔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